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물류 운송 분야 얘기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측정, 이게 어떻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글렉이라는 기업의 분석 자료를 좀 보려고 해요. 탄소 배출량 측정만 잘해도 물류비가 30% 줄어든다. 이게 정말 가능한 소린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기업들이 탄소 배출 관리를 그냥 규제 대응 아니면 비용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찾아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진짜 돈을 아끼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좀 보니까 MIT 교통물류센터 연구 결과가 나오던데요. 운송 최적화, 이것만으로도 공급망 배출량을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고 이게 또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와, 28%면 상당한데요?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단순히 경로만 좀 바꾼다고 그렇게 큰 효과가 날 수 있나요? 핵심은 측정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해요. 정확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그동안은 어렴풋이 짐작만 했거나 아예 놓치고 있던 비효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빈 차로 운행하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다거나 어떤 경로가 좀 불필요하게 길거나 자주 막힌다거나 아니면 지금 쓰는 운송수단이 정말 최적인가 같은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네, 이게 마치 되게 상세한 건강검진 결과지 받아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요즘엔 ISO 14083, ISO 3083 같은 표준들이 있어서 이런 측정을 더 신뢰성 있게 또 서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와, 건강검진 비교 딱 좋네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 기업들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글렉 자료 보니까 오션 스프레이 얘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 배송망을 아예 재설계하고 도로 운송을 철도로 바꿨더니 CO2 배출량하고 비용이 둘 다 한 20%씩 줄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이스 잉크라는 제지 회사 사례도 있죠. 거기도 제품 운송할 때 철도 비중을 확 늘려서 탄소 배출을 60% 넘게, 많게는 70% 이상 줄이고 비용도 상당히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60%요? 와, 네, 그러니까 운송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정말 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대신 배로 보내면 탄소 배출량이 한 95%까지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1600km 넘어가는 장거리 운송이면 트럭 대신에 기차를 이용하면 약 65%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연료비나 운용 비용 절감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라는 그 숫자가 이런 결정에 얼마나 경제적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경로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맥킨지 분석을 보면 적재율이나 경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차량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효율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홀 매칭, 그러니까 화물 싣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빈 차로 오지 않고 다른 짐을 싣고 오는 거요. 아니면 다일 라우팅이라고 해서 며칠치 운행 계획을 한꺼번에 짜서 최적 경로를 찾는 그런 전략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운행 구간, 그러니까 배출량이 특히 많이 나오는 핫스팟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걸 계산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아, 핫스팟. 네. 그럼 혹시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한국무역협회에서 그 운임 공동구매 사업을 해서 중소화주들 물류비를 한 10% 정도 절감시켜준 사례가 있었고요. 또 D사라고 화장품 회사인데 전문 물류기업의 풀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보관부터 포장, 배송까지 싹 맡기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물류비를 약 20%나 줄였다고 해요. 네, 이제 탄소 감축 노력이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실제 경영 효율화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혹시 이런 기회를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좀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글렉 자료에서는 딱 3단계를 제안하네요. 첫째,
현재 우리 회사의 운송 경로란 수단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측정한다. 둘째, 배출량이 특히 많은 구간, 아까 말씀하신 그 핫스팟이랑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셋째,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로를 바꾸든 운송 수단을 바꾸든 아니면 적재 효율을 높이든 최적화를 실행한다. 딱 이렇게요. 네, 결국 모든 건 정확한 측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이 배출량 감축이랑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배출량 관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규제나 비용 부담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숨겨진 비용까지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그 물류 과정 속에서 측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비효율은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물류 분야의 탄소 배출량 측정이 어떻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글렉의 분석 자료를 통해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